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주말 한파 때문에 처음으로 셀프 빨래방을 가봤는데 몇 평 안 되는 곳에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 빨래가 끝날 때까지는 안에서 기다려야 하고 또 무인이라 관리자도 없고 코인 형식이라 누가 다녀갔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같았습니다. 비슷한 글들이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관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1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4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37명이 발생해 나흘 연속 1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이 2.8% 인상되는 가운데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시민을 외면한 인상이라며 내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우이천과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서울은 가금 농장이 없어 이동 제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홍제역 일대를 전문 의료 서비스 구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의료 복합 클러스터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안팎으로 둔화한 것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1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9,114명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신규 확진 사례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도 크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평일 대비 2만 건가량 검사 건수가 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집계된 건 지난달 1일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11일 집계된 신규 확진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발생이 419명, 해외 유입 사례가 32명으로 비율상으로는 지역 감염 확산세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망자의 경우 전날보다 1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140명이 됐습니다. 네,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역 감염 신규 확진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서울에서 137명,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160명이 나와 수도권 지역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동부구치소발 집합시설 감염이나 BTJ 열방센터 같은 종교시설 내 감염처럼 집단 감염의 영향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이 현재의 감염 확산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번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중으로 신규 확진 사례를 더 줄이기 위해 방역에 고삐를 죄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긴 한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회가 의결한 올해 의원 월정수당은 400만 8,550원. 지난해 대비 2.8%, 액수로는 10만 9,180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110명의 시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정의당 권수정 의원만이 내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권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비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겁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시민들의 상태와 조건에 연동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인상 이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예전에 월급 받던 거에 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임금이 삭감됐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차대로 주어진 대로 올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서울시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인상에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비 인상은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른바 셀프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권수정 의원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결심만 한다면 동결도 가능하고요. 인하도 가능해요. 한편 권수정 의원은 올해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하는 한편 민생 위기 챙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먼저 염치부터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입니다. 우이천과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도봉구 우이천과 노원구 중랑천. 이곳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를 서울시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현재 발견 지점은 인근 출입이 차단됐으며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경우 닭, 오리 같은 가금류는 반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농장 형태가 아닌 관상 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 가구가 많아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생조류보다는 가금에서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가금 농장, 닭.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금 농장이 없거든요. 서울에는. 국내에선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 등 야생 조류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가금류 이동 제한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임상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송파구민들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주차와 주거 안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송파구민들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꼽은 것은 주차와 주거 안정입니다. 송파구가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송파구 주차 환경을 가장 불만족한다고 답해 주차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가가 밀집한 송파구 삼전동과 마천동, 석천동 일대에서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 지난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도 주차 환경에 불만족한다는 주민응답이 높았던 만큼 주차장 확보 등의 가시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가격을 필두로 한 주택 가격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42%에 육박해 주거 안정을 갈망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잠실과 신천동 전세가는 0.17%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돈 데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아왔던 가락동과 문정동, 장지동 일대 아파트값도 0.11% 상승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상적인 송파구 미래상을 묻는 질문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을 꼽는 답변이 34%를 기록해 경제 분야의 발전을 바라는 주민 여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차, 주거 환경 등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셨고요. 또 향후 역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 일자리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이런 구민의 의견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송파구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00명에게 설문지로 진행한 여론조사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민수 강동구 의원 소식, 최근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박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윤리위원장 자리에 있는데 보도 이후 위원장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박민수 강동구의원.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윤리특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더 나아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노조는 성명서를 띄우고 구민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며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이라면 어쨌든 구민에게 이런 또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그거는 그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하는 게 맞다. 이어서 강동구의회 차원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강동구 연대회의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 후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여전히 박민수 의원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은 법률 자문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상 방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을 수행하는 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방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맡았던 관례에 따른 것으로 후반기 운영위원장인 방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강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등의 의혹과 금품 요구 의혹에 휩싸인 구의원 2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동구의회가 잇따른 구의원 구설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은 지난 7일 강동구 의원들의 위상 추락과 품위 손상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의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황 의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 다수 포함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지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위를 지키며 정직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구의원들이 공금 횡령과 공문서 위조,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곳에는 상업 업무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는데요. 용산구가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정부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한 26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포함해 신규 택지 발굴과 노후 단지의 고밀도 재건축이 핵심입니다. 신규 택지는 군 부지나 이전 기관 부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3,1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곳이 지난달 반환이 확정된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입니다. 당초 서울시와 용산구는 남영역과 한강대로 사이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는 이곳을 신업무 거점 지역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현재 관할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는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땅값이 1조 5천억에서 2조가량 될 겁니다. 건축비를 쏟아 넣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3,100세대, 그것도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세대당 차가 한 대씩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000대가 넘은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한강대로가 막혀가지고 교통 지옥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원래 계획대로 여의도 도심과 용산 국제 업무지구, 서울 도심을 잇는 상업 업무지구를 건설하자는 겁니다. 더욱이 환경오염 정화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다기능 복합 용도로 조성하자는 주장입니다. 계획대로 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를 오고 가는 관문이 용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국제 업무단지를 포함해가지고 국제 금융센터라든가 비즈니스센터,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개발을 해야 된다.
용산구는 반환 미군기지에 국가공원이 조성되는 만큼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용산 정비창에 계획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동구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던 마장역 일대와 금호동 금남시장 인근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 4년 만에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세권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마장역 일대. 노후된 저층 건물이 대부분인데다 상권이 약해 역세권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가 마장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마장 역세권은 구역 전체를 통째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 단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지 단위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사업 내용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되고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3개의 필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건물을 짓기로 합의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장역 일대에 최고 25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장 역세권 개발 구역에 포함된 한전물류센터 부지도 함께 개발됩니다. 이곳엔 주거와 판매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용도 변경으로 문화시설과 공공청사 등도 지을 수 있습니다. 20년째 지지부진했던 금남시장 개발도 본격화됩니다. 이미 시장 주변은 재개발을 통해 주택 환경이 개선됐고 현재 8만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낙후된 시장은 생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에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시장 전체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고 10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감안해 공동개발 지정도 35개소에서 6개소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성동구는 금남시장이 개발되면 금호동과 옥수동 주민들의 상업기능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금천구의회가 올해 회기 일정을 지난해 대비 30일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회 독립권이 강화되면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 총일수가 110일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대비 열흘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매 회기는 각각 55일과 15일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천구의회 회기는 총 6회 9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임시회를 제외하고 지난해에 비해 회기가 총 1회 30일 더 늘어났습니다. 회기 운영 계획에서는 1일 1국으로 의사 일정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요 업무 보고와 결산안, 예산안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1차 정례회 때 열리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제2차 정례회 때로 바뀌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에서 같은 달 18일로 변경됐습니다. 연초 업무 보고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제2차 정례회 때 예정됐던 업무 보고는 10월 임시회 때 열립니다. 정례회가 열릴 때마다 진행되던 구정 질문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1문 1답으로 하는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해 40분으로 기존 대비 10분 더 늘었습니다.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의회의 독립권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구의회 회기 운영을 통해 상시의회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으로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가 되도록 구민 여러분의 구심점이 되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가 한파를 동반한 폭설로 제설 대란을 겪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첨단 제설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저녁 최고 13.7cm의 기습 폭설이 내리면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다발 지역과 교통 정체 지역의 제설 감지 시스템과 온도 하강 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제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설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에도 염화 칼슘을 신속하게 도포할 수 있는 소형 제설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첨단 업무 복합 개발 사업이 다음 달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광진구에 따르면 어제 자양 1 재정비 촉진 사업 착공 신고 처리가 완료됐고 다음 달 중으로 공사가 시작돼 2024년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의역 일대에는 광진구청 신청사를 비롯해 공동주택 1,363세대와 호텔, 판매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이곳에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5G 기술이 적용돼 AR과 VR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광진구는 구의역 개발을 통해 동북권을 대표하는 공공상업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 장려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의 첫째 자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한편 둘째아 출산 장려 지원금은 40만 원으로 기존 대비 10만 원이 증액됐고 셋째아와 넷째 이후는 각각 6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전과 같습니다. 지난주 제설 대란으로 된소리를 맞았던 서울시가 어제 예보됐던 1cm 눈 예보에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지만 지나친 행정력 낭비도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